일상을 버티는 체력을 길러주고 각종 질환을 예방해주는 운동. 꾸준한 운동은 건강하고 활기 있는 삶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루틴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몸에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과 지방이 운동의 에너지원으로 연소됩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우리 몸은 땀을 배출시키는데요. 이렇게 배출된 땀은 젖은 피부로부터 다량의 열을 뽑아내면서 증발하여 주변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이를 발환효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온다습한 여름 환경에서는 이미 대기 중에 수분이 많아 땀 증발이 느려지기 때문에 발환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장시간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면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 체온을 넘어설 경우 다양한 온열질환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온열질환의 종류와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사병과 열경련. 운동 후 땀을 무리하게 흘려 수분과 염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경우 일사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발환으로 땀을 많이 흘리며 피부가 창백하고 차가워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 외에 근육경련, 현기증,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염분이 없는 수분만을 과량 섭취하면 혈액 속 나트륨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체 근육이 강하게 수축되고 경직되는 열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경련과 일사병을 앓는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서늘한 환경으로 옮긴 뒤 스포츠 음료 등과 같은 짭짤한 음식물을 섭취하여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련 부위를 스트레칭시켜 통증을 완화시켜주면 대부분의 환자 모두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질환 모두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열실신. 운동 후 휴식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조심해야 합니다. 격한 운동 뒤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관찰되면 시원한 곳에 누워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든 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하는 것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 열사병은 장시간 고열에 노출되어 체온 유지 중추가 기능을 상실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40도 이상의 높은 체온, 무력감, 어지러움, 두통, 구토, 경련부터 혼수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로 열사병은 땀이 나는 기능이 소실되어 뜨겁고 건조한 피부를 보이는데요. 운동 전 열사병의 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환자를 다방면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정상 체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일사병과 달리 열사병 환자는 반드시 구급차를 호출해야 하고 즉각적인 냉각 조치가 필요한데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벗겨 통풍이 잘 되도록 한 뒤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담글 만한 충분한 양의 물이 없을 경우에는 몸 전체에 물을 분무한 다음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바람을 쏘여 식혀야 합니다. 이때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더욱 권장되는데요. 차가운 물이 몸에 닿으면 몸을 떨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열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여름철 운동 수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일조량이 가장 많은 11시에서 16시 사이의 야외나 통풍이 되지 않는 밀폐된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하루 약 15분 중간 정도의 활동부터 시작하여 운동 강도와 시간을 천천히 늘리고 운동 중간중간 충분한 수분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서로의 상태를 지켜봐 줄 수 있는 운동 메이트와 함께 한다면 더욱 즐겁고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들 수 있겠죠. 폭염 경계 발령이 지난해보다 18일 빨라질 정도로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진다면 건강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